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타민 D가 상당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성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비타민 D의 새로운 부작용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비타민 D의 부작용인 줄도 모르고 계속 섭취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가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작용과 정확한 섭취 방법에 대해 소개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비타민 D가 생각보다 과대평가된 영양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던 비타민 D 업계의 대규모 로비에 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홀릭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의사가 비타민 D의 필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연구들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비타민 D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비타민 D가 있는지 보여주는 값으로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비타민 D 수치의 정상 판정 기준은 30에서 100나노그램 per ml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 D가 30보다 낮으면 결핍이고 100보다 높으면 과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마이클 홀릭과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를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미국 사람의 80%, 한국 사람의 97%를 한순간에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비타민 D 영양제와 비타민 D 결핍 검사의 매출이 수년 사이에 각각 10배, 그리고 5배 이상 증가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홀릭의 의견과는 다르게 연이어 발표되는 여러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 호주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의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더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매일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의 골밀도가 400IU를 섭취한 사람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한 군이 2배나 더 많은 낙상사고를 겪는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들려드릴 연구가 많지만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40에서 50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오히려 사망률, 심장마비, 암, 골다공증과 같은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50 이상일 때 위험할 수 있으며 20에서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비타민 D를 이미 충분하게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며, 마이클 홀릭과 미국의 내분비학회가 제안한 30에서 100이라는 값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질 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의 과도한 섭취가 혈중 칼슘 수치를 너무 높여서 석회화를 유발한다는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 수치가 50 수준일 때는 석회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사망률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너무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과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병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받기 전에 미리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력 약화입니다.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갱년기 여성에게서 전반적인 근력 약화와 동시에 근육이 대사될 때 발생하는 크레아틴, 유레아, 카르니틴과 같은 몇 가지 대사물질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버거워졌다던가 평소보다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비타민 D의 수치가 너무 높아져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 또한 과도한 비타민 D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경우 우리의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군에게서 수면의 질이 악화되고 수면제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비타민 D의 과다 복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함량의 비타민 D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몇 차례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면 최근에 비타민 D의 섭취량을 늘리지는 않았나 체크해보세요. 그 밖에도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혈중 칼슘 수치가 함께 높아지면서 소화불량, 구역감, 변비, 위통, 피로감, 식욕부진, 다뇨증, 그리고 신장 결석과 신장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하루에 수만 IU 수준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나타나므로 앞서 언급한 부작용에 비해서는 그 발생 빈도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근력 약화와 불면증,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느 유튜브에서는 비타민 D가 근력을 강화하고 수면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한다고 설명하는데 왜 이 영상에서는 모두 반대로 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비타민 D의 효과는 모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이미 비타민 D의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한다면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비타민 D의 유익했던 효과는 대부분 정반대로 돌아와 여러분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병원에서 체크하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굳이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드릴 방법에 따라 섭취한다면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분이라면 굳이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루에 30분가량 얼굴과 팔, 손에 햇볕을 쬐는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햇볕이 그리 강하지 않은 나라에 속하고 특히 선크림을 바르는 분이라면 햇볕만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비타민 D를 한 번도 섭취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수개월 이상 섭취를 중단하셨던 분이라면 첫 3개월 정도는 4000에서 5000 IU의 고용량으로 섭취해 빠르게 비타민 D의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1000에서 2000 IU 정도의 용량으로 바꿔서 꾸준히 섭취하세요. 일반적으로 1000 IU를 꾸준히 섭취하면 20에서 30 수준의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체중이 높거나 식습관이 안 좋은 분이라면 2000 IU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비타민 D 검사를 통해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D 영양제 100IU당 비타민 D 수치를 2일가량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혈액 검사에서 15라는 값이 나왔다면 1000IU의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25까지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수록 그 흡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5라는 값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25까지 올리기 위해 매일 2000 IU가 아니라 5000 IU가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 결과에 따른 섭취 용량 설정은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한편 다른 영양제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종합 비타민에는 대부분 적게는 400IU, 높게는 1000에서 2000 IU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함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비타민 D의 섭취 타이밍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 강한 성분이어서 빈속에 섭취하기보다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훨씬 원활하게 흡수됩니다. 반드시 식사와 동시에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섭취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